10분 토론. 증명의 무대 LCK에서 유망주 위주의 로스터 구성.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좀 민감한 질문인데. 아 진짜요? 네. 롤분토에도 막 나오고 하셔가지고 궁금했어요. 폰이랑 이런 것들. 좀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괜찮아요. 네. 포장을 좀 빼고. 네. 사실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리그나 우리가 요즘 이렇게 TFT 모드 이거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고코 기물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롤도 그래서 스토브 리그가 되면 사실 모든 팀 팬들도 그렇고 관계자분들도 그냥 S급 데려오고 싶죠 사실. 라인별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다 도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선수들이 제한적이고 또 그런 선수들이 움직일 때 조건도 많이 붙어요. 다리 건너 들은 거 보면 이제 그래서 모두가 그런 선수를 쓸 수 없고 그렇다면 본인들에게 최적화된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리브 샌드박스가 유망주 위주의 로스터 구성을 하는 거 딱 발표됐을 때 그때 이제 되게 이른 시간에 발표했었죠. 다른 팀들에 비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 막 11월 뭐 20일, 25일 사이에서 막 그냥 와르르 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발빠르게 그냥 다 발표하는 거 보면서 좀 그렇게 느꼈어요. 아 이게 유망주 접촉을 하면서 동시에 좀 좋은 선수들, 확실히 검증된 선수들을 찔러봤다가 안 돼서 플랜 B로 하차차 이러면서 이제 유망주로 간 게 아니라 이거 확실하게 계획된 거구나. 저는 그걸 좀 되게 좋게 봤었어요. 계획을 해서 우리가 유망주들 중에서도 제일 그럴싸한 라인업으로 짜서 확실하게 한번 길러보자. 저는 이 부분을 좀 좋게 평가를 많이 하고요. 왜냐면 누군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모든 10개 팀이 다 똑같은 선수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 이제 뭐 게임 같은 데서는 가능한 거고 저희 이제 뭐 이런 FM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엄청 좋은 뭐 선수들 데리고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또 이제 그러면서도 그 불안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뭐 탑으로 이제 포지션 변경을 한 도부 선수가 어떤 폼일까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클로저 크로커의 시너지가 어떨까. 바텀 듀오도 2군 리그에서 최고의 바텀을 데려온 건 맞는데 1군 바텀들 명단을 보면은 뭐 구마요시 캐리아, 데프트 베릴 조합 이것도 이제 막 새로운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 상대로 어떨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엄청 많은 시간과 도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유망주를 우리가 길러서 우리만의 팀을 만들겠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런 식의 영입을 계획적으로 한 거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의미가 있는 영입이다. 그리고 유망주 팀 리브 샌드박스 라인전을 힘주는 전략과 한타 조합 위주의 전략 무엇이 좋을까? 라인전 힘주는 전략과 한타 위주의 전략 뭐가 좋은가?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두 개 다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딱 선거가지고 뭐 이거 하자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리브한테 좀 더 잘 맞을 것 같고 뭔가 스프링을 시동 걸기 좋을 것 같은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라인전에 힘주는 거. 클로저 선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조이 이런 라인전 샘픽이나 뭐 이렐리아 이런 픽들도 되게 좋아하고 크로코도 엄청 공격적이잖아요. 그럼 이 둘이서 이제 좀 시너지를 내면서 뭔가 좀 탄탄하게 잡혀 있는 로스터를 유지한 팀들이라던가 지금 상위권일 거라고 예상되는 팀들 있잖아요. 그런 데 한 번씩 찔러보기 위해서는 뭔가 라인전 변수가 나와야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노리면서 동시에 본인들 성향상 라인전에 힘주는 좀 센 거, 뭐 조이부터 시작해 뭐 정글도 왜 리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보면 뭐 솔랭에서도 렉사 이런 것도 나오던데 뭐 혹시 모르겠고 그런 것들로 좀 몰아치는 플레이가 나오는 게 좀 더 리브에겐 좋지 않을까. 근데 뭐 다 예상일 뿐인 거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 휴먼 빅데이터? 이게 뭐죠? 휴먼 빅데이터? 혹시나 압니다. 저희 많이 준비했어요. 역대 개막전 경기 결과. 휴먼 빅데이터가 그냥 그냥 내 손으로 기록했다 이거군요. 노가다. 가내수공업으로 했다. 2019년 LCK 스프링 왼쪽 승리 이때는 SKT와 진에어였네요. 그리고
20년 LCK 스프링 왼쪽 승리. 이땐 T1과 담원. 21년 LCK 스프링 또 왼쪽 승리. 젠지 대 KT. 그럼 다시 또 아래쪽에 서머 기준으로는 19년에는 지네어 대 KT를 오른쪽이. 그 다음에는 샌드박스 대 아프리카가 오른쪽이. 그 다음에는 근데 프레디 대 리브 샌드박스가 왼쪽 승리. 그럼 총합을 하면은 왼쪽이 4고 오른쪽이 2다? 뭐. 그래서 왼쪽이 유리했다는 얘기죠. 그냥 뭐 재미삼아 네. 뽑아봤어요. 네, 그럼 저희 오늘 어느 쪽이에요? 저희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른쪽의 구원자. 우리가 오른쪽을 구원할 것이다. DRX가 왼쪽이고. 뭐야 이게? 너무 진지할 것 같아서 가볍게 첫 페이지에 뽑아봤어요. 잠깐만, 그럼 전 페이지로 넘어가서 리브 샌박이 이게 작년에 왼쪽 그 오른쪽일 때 졌었네. 네. 오케이 그럼 이거 넘어가자. 잠깐, 그럼 DRX는 DRX는 또 개막을 하질 않았구나. 이게 뭔가 비교군이 좀 애매하긴 하네. 근데 이게 그 매치업 봤을 때 뭔가 DRX가 좀 세긴 한데 리브 샌드박스 준비 많이 했어야겠는데요. 뿌샤샤 해가지고. 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왼쪽에 보통 블루 선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약간. 그쵸. 뭐 그런 게 또 진영 유불리 네. 그런 것도 약간 관계가 있을까? 12.1 패치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죠. 그게 이제 스타트 할 때는 팀들이 그냥 본인들 생각에 따라 되는 거라 뭔가 이렇게 통계로 봤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해졌다 이런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지금 이 시기가.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은 블루를 고르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블루에서 그냥 어차피 메타가 정립이 덜 됐으니까 그냥 블루에서 그냥 하나 먼저 가져오고 2, 3픽에 뭔가 먹으면서 넘어가면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블루로 가지 않을까? 근데 또 이제 탑 쪽에다가 힘을 빡 줄 거라면 DRX가 레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DRX가 이제 로스터가 좀 많이 변한 뒤로는 저는 탑에다가 힘을 그렇게 세게 줄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작년에는 좀 그렇긴 했는데 아마 저는 블루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개 더 있습니다. 빅데이터. 이게 중요하죠. 이게 역대 우리가 어땠는가. 어디 보자. LCK 스프링 2019년부터 젠지 상대로 2대0 승리. 서머에는 하나 상대로 2대0 승리. 20년에는 APK 상대로 2대0 승리. 여기까지 좋은데? 근데 서머부터는 아프리카 상대로 2대0 패배. 21년 스프링에는 농심 상대로 2대1 패배. 그리고 서머 들어가서는 프레딧 상대로 2대0 패배. 이게 일단 쭉 봤을 때 3승 3패 엄대엄인 건 좋은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이기거나 쉽게 지거나 하네요. 한 번을 제외하면 그냥 확확 가버리는 거구나. 그러면 스프링 때는 2대1로 좀 더 비율이 좋아요. 네, 뭐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긴 한데 그러면은 이기고 졌으니까 이번에 다시 이기면 되겠다. 그래, 뭐 패턴화 될 필요는 없지.